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43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풀백과 그리고 독식픽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막바지여서 조금 동기부여 쪽, 경기력 쪽보다는 동기부여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성남과 이제 수원의 경기가 있죠. 성남은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등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 경기가 이제 토요일에 펼쳐지는 인천과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까지 참고하시고 배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올렸던 초합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이렇게 배너가 있는데 제가 홍보를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나서 인플레이 게임인데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회원가입 하실 때 추천인 띵크로 추천인 입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서울대, 7위 강원의 경기고요. 일단은 배당 자체는 서울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거 좀 의아하긴 한데 지금 흐름 자체가 서울이 일단은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강원이 정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서울이 정배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일단 잔류 확정이 됐습니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5승 2무 5패로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현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2대0으로 서울이 승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초안과 동일하게 저는 강원 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긴 한데 지금 일단 투표율 자체가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단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경기 조금 무승부를 보신다면 무승부를 가시거나 아니면 무승부를 투픽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도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강원 역시 동기부여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일단은 강원이 대충 할 것 같지는 않고, 서울도 어쨌든 기성용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좀 홈에서의 경기긴 해서 동기부여가 그렇게 없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강원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이현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김승대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지만 이현식 선수 대신에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지금 너무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경기도 봤는데 뭐 전술도 뭐 어떤 전술을 하고자 하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의 서울이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고,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승을 하고 있다시피 굉장히 좋고, 또 이영재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서울이 수비적으로도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김승대가 나오면 그 부분을 또 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서울이 홈이지만 그래도 강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근데 지금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 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보지 못하고 지금 픽을 하게 됐는데 국내 배당이 뜨게 되면 국내 배당까지 참고를 하시고 나서 배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제주 대 2위 수원FC의 경기고요. 제주는 일단은 공민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승 1무로 13경기째 패배가 없는 제주지만 홈에서는 7승 4무 1패로 원정보다 떨어지는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10승 2패, 원정에서 10승 2패,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지금 만약에 주민규 선수가 출전을 할 수가 있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제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주와 수원을 비교를 했었을 땐 밸런스적으로는 제주가 더 낫고, 수원은 공격적으로는 라스, 벨트비크 선수나 벨트비크나 마사, 뭐 말로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안병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원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제주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주민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공격에서의 그런 답답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제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원FC와 승점 차이가 3점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기려고 하는 축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격에서의 이런 공민영과 주민규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와서 승점 1점만 가져가면 이 두 팀의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만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무승부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만 하더라도 우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일단은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제주는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FC가 뭐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 제주의 이런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주가 류승우나 이동률 등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그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오히려 제주의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주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제주가 조금 더 안전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과 동일하게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2 아산 대 9위 안양의 경기고요.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의 경기입니다. 아산은 뭐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2승 1무 9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안양은 반면에 3승 2무 7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원정에서 4연패 및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좀 애매하고 좀 난해한 경기인 거 해요. 두 팀 다 일단 아산이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헬키스트나 뭐 김찬, 브루노 이런 선수들 자체는 좋은데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주포 선수인 아코스티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빠지면서 가장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적으로는 조금 무뎌진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방에서부터 하는 그 압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어렵긴 한데, 이 경기는 뭐 지우지 않는 이상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의 아산보다는 안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산은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고 안양이 수비적으로 제공권에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산이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안양이 어쨌든 전방 압박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뭐 아산은 어쨌든 동기부여가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더 안양이 조금 더 우세한 축구를 펼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안양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단통 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만약에 투픽을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12위 부산의 경기고요. 인천은 김호남이 퇴장을 당했고 김현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2승 3무 7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리그에서 2연패,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는 지금 4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천이 어쨌든 김현수의 이런 수비적인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있고, 김은남 선수는 어쨌든 경기에 지금 최근에는 많이 출전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부산은 어쨌든 승점 차이가 4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인천이 정배받은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초안에서는 부산이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인천이 그런 부산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지금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의 무구사와 아길라르 선수가 좋긴 하지만 이 두 선수에 의존하는 게 너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초안에는 부산이 작정하고 지키면 박종호 활용해서 지키면은 인천이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유관중의 경기고 인천이 지속적으로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의외로 저는 좀 인천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잡고 마지막 경기까지 좀 강등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천은 어쨌든 이번 시즌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지만 이번 시즌은 무관중의 경기가 많았죠. 그래서 홈에서 지금의 무그사와 아길라르 선수가 홈팬들의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받게 되면 부산 상대로 이변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관중이었으면 저는 경기력대로 무승부를 갔을 텐데, 유관중이기 때문에 저는 인천의 홈팬들과 인천의 잔류왕의 모습을 보고 인천의 단통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9위 웨스트햄 대 11위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 1군으로 나왔습니다. 제수스 그리고 맨디, 데브라이너, 라포르테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은 맨시티가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지금 웨스트햄 상대로는 조금 지지 않는 축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맨시티의 패배는 보고 있지 않고요. 웨스트햄이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는 조금 흔들리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챔스에서도 그랬고, 아구에로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의 이런 맨시티의 공격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운도한 선수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없는 부분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던 팀이라면 조금 이변을 받겠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장면들을 계속 내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불안한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뒷공간도 있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상대 전적대로 맨시티가 이변 없이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22 풀럼 대 14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풀럼은 테테 선수가 부상이고 연패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우를 비롯한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조금 지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투픽으로 써도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배를 받았고 투표율도 지금 생각보다 높은 거의 60%대 가까운 그런 투표율을 받고 있지만 뭔가 풀럼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패가 조금 다 느껴지는 경기고요. 만약에 아이유가 있었다면 저는 크리스탈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가 빠지면서 결론적으로 바추아이나 벤테케가 나올 텐데, 이 바추아이나 벤테케가 나왔을 때와 이제 아이유가 나왔을 때 그런 공격에서의 전개하는 장면들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무뎌지고 떨어지는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럼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건 맞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아나 타우젠드 이 두 명의 선수만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플럼이 어쨌든 압박이 좋은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조금 낮은 수비 라인을 위치하는 팀보다는 조금 높은 수비 라인을 위치하는 팀 상대로 역습을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인 팀인데 가장 무서운 팀이죠. 그래서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풀럼이 그렇게 라인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풀럼의 이런 낮은 수비 라인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아유 없이는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세트피스가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아마 풀벳에서는 조금 지울 것 같아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여서 일단은 초반에서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최종에서는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5위 맨유 대 8위 첼시의 경기고요.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1군 선수가 나왔고 첼시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1군 선수가 나왔습니다. 맨유는 마샬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바이 선수가 부상이네요. 일단 맨유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첼시는 길모어 선수가 부상이고요. 일단은 정배가 맨유가 받았고 투표율 자체도 맨유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맨유는 주중 경기까지 봤는데 주중에 PSG 상대로 엄청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 수비적으로 실점할 뻔했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경기력을 펼쳤었고 첼시는 조금 아쉬웠죠. 첼시는 지금 영입된 선수들이 많은데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았고 주마 선수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고 만약에 키퍼가 맨디가 아니라 케파가 나왔으면 첼시 세비야 상대로 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제가 맨유의 단통 패 쪽으로 봤는데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맨유가 최근에 리그 기준으로 첼시 상대로 패배를 하고 있지 않고 맨유의 경기력 자체도 지금 시즌 초에 비해 지금도 시즌 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경기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페르난데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카바니 선수까지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첼시 상대로 카바니가 나폴리 시절에 좋았던 그런 8년 전이긴 하지만 그런 기억들도 있었기 때문에 카바니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도록 하고요. 일단 첼시 사이드로 보는 이유는 지금 맨유와 첼시를 비교를 했었을 때 만약에 케파와 티아고 실바가 맨디와 티아고 실바가 나오지 못했다면 저는 맨유 쪽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맨디가 주는 이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있음으로 해서 주마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어쨌든 마샬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카바니는 지금 EPL에서는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첼시는 베르너와 하베르츠 선수가 지난 경기 리그에서 첫 득점도 했고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수비적으로 좀 지난 경기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맨디와 티아고 실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커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팀의 스쿼드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저는 첼시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픽에서는 맨유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3위 리버풀 대 19위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 그리고 알리송 마팁 선수가 부상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간은 로테이션을 돌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승 1무 1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셰필드는 플랫과 무세 선수가 부상이고 1무 4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의 셰필드라면 지금의 리버풀이 마팁과 알리송과 반다이크가 없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이 파비뉴와
고메주의 이런 센터백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라인업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키퍼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센터백 두 명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지난 시즌의 셰필드였다면 조금 이변을 낼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셰필드는 찬스들을 이렇게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지금 승리가 없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지금의 셰필드 상대로는 부상자가 있더라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이런 부상자가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마누라 라인이 셰필드의 수비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또 투표율도 1위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변 없이 리버풀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5위 대구 대 3위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대구는 5승 3무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7승 2무 3패를 원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는 포항의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에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배당은 포항이 정배를 받았고요. 제 생각도 일단 동일하긴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두 팀의 경기였다면 무승부를 조금 받겠지만 지금 대안은 조금 교체로 지난 경기 출전을 했지만 에드가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포항은 뭐 딱히 부상자가 없습니다. 주전 선수들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의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고 강팀들을 연달아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아무리 홈에서의 하는 그런 경기라고 할지라도 포항도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는 아니고 또 지금 경기력적으로도 대구가 에드가가 없으면 저는 조금 공격 쪽에서는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도 지금 포항이 너무 잘하고 있고 김기동 감독이 지금 동기부여적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이나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대구 상대로 조금 손쉽게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조금 불안하시면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대구가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고 세징야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치버사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아웃이 됐었고 지금의 중원을 비교를 했었을 땐 포항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류첸코도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포항이 좀 손쉽게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6위 광주 대 4위 상주의 경기고요. 광주는 펠리페와 홍준호가 복귀를 하죠. 하지만 박정수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아슐마토프가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겠죠. 한국에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홈에서 2승 4무 6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3연패 그리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안태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문선민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주는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원정에선 3승 3무 5패로 굉장히 좋지 않죠. 연패를 끊어냈지만 원정에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부여적인 모습만 보면 광주는 동기부여가 없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외에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었던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펠리페와 홍준호가 복귀를 하면 저는 광주의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나도 좀 로테이션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신입 선수들도 조금 세우고 좀 이근호 선수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광주가 어쨌든 지금 뭐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팬들이 있는 관중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경기에서도 이제 뭐 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시킬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베스트 멤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상주가 어쨌든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아예 그냥 상주가 정배지만 상대 전적도 상주지만 아예 그냥 이변으로 보고 꺾어서 광주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2위 전북의 경기고요. 울산은 불투이스와 비운조슨이 징계고요. 7승 4무 1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집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홍정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원정에서 7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전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이 정배를 받았어요.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전북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북이 원정이지만 정배를 받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울산이 어쨌든 이청용 선수가 조금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만큼은 출전을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또 뭐 원두재 빼고 그리고 뭐 주니오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 항상 그렇게 나왔다가 두드려 맞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제대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멤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불투이스 선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 홈에서의 경기고 전북 상대로 홈에서 이번 시즌 3연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도 전북이 뭐 한기원 선수가 복귀했고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가 지금 부상자가 많고 동기부여가 떨어졌었던 광주였고 울산 상대로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경기력이 좋은 팀은 울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울산의 승무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도 이변으로 보고 완전히 꺾어서 울산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12위 사우스햄튼 대 1위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월콧이 제가 부상으로 봤었는데 부상이 아니라 임대 조항 때문에 에버튼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살리스와 제네포가 부상이고요. 에버튼은 히샬리송이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콜먼과 홀게이트가 부상입니다. 케니 선수는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콜먼 자리, 우측 풀백 자리에 케니 선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는 에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높아요. 에버튼, 지금의 에버튼이면 저는 2점대보단 낮은 배당을 받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2점대 거의 중반 가까이 되는 배당이죠. 배당이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전방에서부터 하는 압박은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사우스햄튼이 전방에서 잉스 그리고 체아담스 선수가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이 뒷공간이나 이런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부상자로 빠져있는 부분들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의 승을 보기에는 지난 경기 좋은 경기를 펼쳤던 월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공격에서도 제네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두 팀을 비교했을 때도 에버튼이 조금 더 많이 좀 우세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더라도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도 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에버튼 사이드로 보고 있고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 대 13위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뉴캐슬은 맨리치 그리고 두브라카 키퍼가 부상입니다. 자, 일단은 뭐 초안에선 제가 이 경기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공격적으로도 조타 선수의 부재 그리고 지금의 그 도어티의 공백 그리고 카스트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 이런 부분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조금 무뎌졌고 수비적으로도 이번 시즌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뉴캐슬의 역습에 좀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전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울버햄튼이고
뉴캐슬은 지금 뭐 마무리를 칼룸 윌슨이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 마무리까지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주력이 좀 너무 느리고 이런 제공권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력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일단은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의 느낌이 좀 일단 이 경기에선 가장 강하게 듭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많고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장 추천을 드리지만 울버햄튼이 어쨌든 지금의 뉴캐슬 수비 상대로 히메네스와 트라오레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아스날 대 4위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자, 아스날은 뭐 유로파, 그리고 레스터도 유로파 경기가 있습니다. 아직 유로파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풀벳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페레이라, 은디지, 세인지가 부상이고 바디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도 마찬가지로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2연패 및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특이사항은 리그 기준으로 맞대결을 봤을 때 최근 맞대결에서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저는 무승부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두 팀 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지금 두 팀은 어쨌든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고, 레스터는 뭐 역습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수비적으로 먼저 선제 실점을 하는 팀이 저는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로 나눠질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홈팀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 승을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터의 이런 페레이라, 그리고 세윈지, 그리고 은디디, 이런 선수들의 부재는 부상으로 인한 이탈은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좀 아스날 상대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스날도 지금 은케티아, 라카제트 선수가 제 역할을 해내주지 못하면서 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메양 선수가 있고 윌리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레스터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레스터 상대로는 득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서 레스터가 우세하지만 배당은 왜 이렇게 좀 낮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9배당까지 아스날이 받을 배당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배당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조금 불안한 경기이긴 해요.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좀 아스날이 더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아스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배팅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36,000원으로 하다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경기들이 많고 투픽으로 가도 괜찮은 경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회차도 32,000원,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32,00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FC 서울의 단통패, 2번은 제주의 단통 무승부, 3번은 아산의 단통패, 4번은 인천의 단통승, 5번은 웨스트햄의 단통패, 6번은 플럼의 무승부, 7번은 맨유의 무패, 8번은 리버풀의 단통승, 9번은 대구의 단통패, 10번은 광주의 승무, 11번은 울산의 승무, 12번은 사우스햄튼의 무패, 13번은 울버햄튼의 승무, 14번은 아스날 승.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